그 교회에 대학 청년들의 숫자가 어느 날 보니까 한두 명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2, 3년 사이에 20, 30명이 또 되는 대학 청년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한동대 졸업생 부부가 오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한동대 졸업생들이 한 사람이 한 교회씩 맡아서 하면 1년에 700교회가 살아나는데. 소아암,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80%는 완치됩니다. 그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저는 한동대학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방대학이 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지방대학이 아니라 유니크한 지방의 기독교 대학, 글로벌 대학, 포항이라는 지방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글로벌 대학이고 기독교 대학의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이고 이런 대학으로 계속 가려면 기독교 정체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 취임하면서부터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RS라고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눕니다. 한동대학교의 유니크한 제도 중에 하나가 모든 학생이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100 몇십 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은 지도교수 한 분과 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팀이 있는데 팀이 11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4개인가 105개가 현재 PRS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작아질지 모르지만 한동대학에서는 성경 읽는 소리가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이렇게 계속 한동대에서 울려 퍼지는 한 한동대에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그게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기도 없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5월 17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마음에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5월 17일에 제가 한동대학교 금식 기도회를 성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학생들은 이제 저녁 시간에 주로 참석을 했지만 그 기도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기도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같이 했습니다. 11시 반, 12시가 돼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600~700명의 학생이 채플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한동대학교가 저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도의 음성이 있는 한 한동대학의 기독교 정체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고 박은주 목사님께서 교목실장으로 오셔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한동대 총장으로 온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한동대 2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알던 분들은 대부분 안 계시고 전체 교수님들 중에 한 10%, 20% 정도만 안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들을 다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1대1 면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분 앞에 1시간씩 할애를 해서 매일같이 처음엔 못 모르고 5분을 면담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5시간 면담하고 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2분, 3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년 걸쳐서 대부분 교수님들과는 면담을 했고 아직까지도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난 학기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소통이라면 소통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총장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좋아하시고 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서슴지 않고 해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의 소통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1대1로 만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총장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한 2, 3일 뒤에 복도를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 2명이 서성거리면서 제 사진이 바깥에 걸려 있는데 그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총장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모르다가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니 총장님! 그래, 나 총장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찍지 말고 실물 있는 안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바로 이 방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됩니다. 언제든지 총장실에 학생이 와서 만나고자 하면 저는 만납니다. 제 시간이 있다면 만나고 얘기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학생들 만나는 걸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설립 시부터 초대 총장님과 그 사모님이 정말 눈물의 기도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한농대가 있게 한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총장님과 사모님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한동대를 알리고 한동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들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한동대를 사랑하시고 한동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와 후원의 여파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대 총장님께서 세상 떠나신 지 6년이 됐고요. 사모님이 계속 간증 집회를 하시면서 한동을 알리시지만 이제 한동을 계속해서 알려야 되는 거는 저나 교수님들이나 교목실장님이나 이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계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교직원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한동대학교의 교육 모형이 우리나라 대학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학들이 배워야 할 그런 교육 모형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 지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교육, 그런 교육 모형은 전 세계에서 배워야 되는 교육 모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대학이 되는 게 저의 비전. 첫 번째 비전이고 두 번째 비전은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간 게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학생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파퓰레이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고 전 세계의 어떤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크리스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한동대가 해야 될 일은 떠나간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오는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역교회, 포항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학 청년들의 숫자가 그래도 수십 명 됐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두 명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다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등록하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우리가 대학 청년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 대학 청년이 씨가 다 말라버렸는데 해보든가 그 두 청년이 부부가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2, 3년 사이에 20, 30명이 또 되는 대학 청년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대단하다. 청년 부부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청년 부부의 남편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쩐 일이냐.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예요. 한동대 동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한동대 졸업생 부부가 오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구나. 한동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런 인재라면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구나.
한 사람의 졸업생이 부부지만 한 청년 부부가 교회를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한동대 졸업생들이 교회에 가서 한 사람이 한 교회씩 맡아서 하면 1년에 700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교회의 청년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한동대학은 그런 청년들을 교육하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비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오지에 성경 들고 가는 게 선교였지만 지금도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그 외에 다른 양태의 선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깁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한동의 졸업생들은 있는 자리가 나의 선교지, 있는 자리가 나의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교를 계속하다 보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지 않겠나. 그래서 결국은 한동대학은 교육의 표준 모형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졸업생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선교회, 프론티어에 나가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가 된다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한동대 후원도 해주시고 좋은 학생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좋은 학생으로 졸업생으로 교회들에 파송을 하고 그러면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한동대학도 뒤따라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계와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형이 조금 더 짙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오신 다음에 제가 목사님 계속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이럴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계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한 결국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지키는 교회로 계속 우리가 정진해 나갑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히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주제넘지만 한동대학이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부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